안녕하세요. 소아가 확대하면 행복해 닥터 소아킹TV 소아기내과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이 내시경 맞을 때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박재명 교수님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재명 교수님은 상부 유장관을 전공하시고 특히 내시경 검사의 질이라든지 또 치료 내시경을 담당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사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먹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스피린을 먹으면 왜 내시경 검사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스피린인 것 자체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걸 억제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출혈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내시경처럼 안으로 진입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할 때 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아스피린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또는 출혈이 쉽게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 왜 그런지 좀 정확한 기전을 좀 시청자들도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출혈이 되게 되면 결국 혈관이 손상이 되는 건데요. 그 손상된 부분을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막아주는 게 혈소판이라는 피 안에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이 혈소판이 혈관에 들러붙는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한번 피가 날 때 다시 응고되는 걸 억제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소판이 상처난 혈관을 딱 달라붙어서 피 떡을 만들어서 네. 상처를 메꾸는데 네. 이걸 못하게 해서 네. 출혈이 계속 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시경 검진에 아스피린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요? 얼마나 끊어야 되는 질문이 참 많죠.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이제 환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권유를 하시나요? 네, 일단 아스피린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그 나머지 약들 중에서는 항응고제 중에서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먼저 여쭤봅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하나는 왜 드십니까? 혹시 이게 끊으면 안 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예방적으로 드신 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방적이라 그러면 끊고 나머지 검사를 하도록 쉽게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시술하고 싶은 게 그냥 검사냐 아니면 치료냐에 따라 가지고 권장사항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 예방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혹시 아스피린 먹으면 암도 예방될 수도 있고 또 혈전도 안 생겨서 심장병도 안 계시고 해서 1차 예방 목적으로 드시면 이제 일단 끊어도 크게 무방하고 네, 교수님. 대신에 스텐트 같은 걸 하거나 혈관이 막혀서 그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상의로 해야 되는데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네. 이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보통 4명에 1명꼴로 용종이 있어서 용종을 잘라낼 때 우리가 출혈이 일까 겁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스피린을 끊어야 하냐고 말씀하시나요? 환자분이 1차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던 예방 때문에 드신다 그러면 끊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환자가 심장 스텐트가 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끊는 거 위험하다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냥 아스피린은 드시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조건이 붙죠. 용종 크기가 작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지만 예를 들어 한 2cm 이상 큰 용종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 처치는 불가능해서 미리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작은 것까지는 그래도 안전할 수 있지만 조금 크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잘못하면 2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네.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끊기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네,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처방하신 의사에게 꼭 자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처방이 신경과 혹은 심장내과 쪽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그 의사분과 먼저 상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끊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인지 그 여부는 그 분께서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심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 경색이 또 생기는 건데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지만 우리 내시경에서 검사해서 또 용종치 다 출혈하면 저희가 지혈시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심장 혈관에 막힌 거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도는 반드시 처방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작은 걸 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출혈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안 먹는 사람보다는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치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에 망가져가지고 생명을 위협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에서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 드시는 분은 무조건
5일 전부터 끊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저도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조그만 용종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사실 아스피린보다 더 심한 항응고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종류가 네. 요즘에 너무 많던데 제일 센 게 와파린이죠? 네, 와파린 맞습니다. 와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와파린의 말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와파린 드실 정도라 그러면 그분께서 분명히 병이 심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처방이야 먼저 상의하실 것이 1번이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곤란하다 그러면 끊고 하되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스피린 드시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진단 내시경, 즉 조직 검사까지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장 용종과 같이 뭔가 띈다.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용종 조절인가보다 더 위험한 실수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고 사실 내시경 검사는 그러면 안 끊어도 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파린을 드시더라도 검사나 조직 검사까지는 물론 가능합니다. 와파린을 끊지 못하는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해주시나요? 네, 만약에 와파린을 끊지 못한다 그러면은 헤판이라는 약을 좀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와파린은 한번 먹게 되면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요. 그와 비슷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헤판이라는 약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끊으면 바로 정상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와파린 대신에 헤파린을 주사를 맞게 하고 이후에 끊고서 시술하고 다시 와파린을 드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과 와파린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던 항혈전제인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비싼 또 효과가 좋은 항혈전제들이 많이 나와서 어떨 때는 저도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항혈전제 종류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술 때 주의점 차이가 뭐가 있나요? 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 저희 소화기 분야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가 와파린의 단점이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약물 농도를 혈액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 약들은 그게 필요 없이 똑같은 작용 가지지만 굳이 그거를 흔히 말하는 모니터링 할 필요 없이 있는 약들이 경구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쉬운 게 와파린보다 액션 타임 그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끊고 시술이나 검사를 하고 바로 드시도록 하는 방식이 뭐 괜찮습니다. 보통 시술이 좀 어렵다 그러면 48시간 이전에 끊고 시술한 후에 48시간 이내 다시 스타트할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끊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출혈을 예방하지만 기존 질환의 혈관에 막히는 문제가 되니까 치료 후에 약제를 복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환자나 2차 예방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냥 시술하자마자 곧장 먹는 게 좋다는 뜻이죠? 네네.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먹도록 권유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안전한 또 1차 예방으로 먹는 사람들은 좀 끊어도 네. 무방하겠죠? 아무래도 치료율도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니까요. 예, 다행히 1차 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비싼 약들은 드시진 않는 것 같아서 아스피린을 주로 드시기 때문에 좀 다행일 것 같긴 합니다. 아스피린으로 통칭되는 항혈전제는 이런 아스피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혈전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아스피린 그러면 저도 아스피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아스피린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게 혈소판이라는 세포를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진짜 아스피린 그런 약들인지 아니면 혈소판 다음에 이어지는 응고 과정을 억제하는 항응고제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응고제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와파린이 되겠습니다. 항혈소판자 항응고제는 두 개를 구별하는데 와파린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항응고제이죠. 아스피린이 이제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항혈전 작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도 항혈전 작용이 있잖아요. 그 네.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를 먹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많은 진통제를 드시는데 그 진통제 역시 항응고작용, 항혈소판 작용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약들은 생명에 위급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달리 그거는 끊고 검사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5일 정도 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정돈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약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5일 전부터 1차 예방으로 하는 약제는 다 끊을 수 있고 끊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시술 후에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가능하면 즉시 네. 항혈전제를 복용하시기 좋다는 것이고 더 강력한 항응고제와 할 경우는 또 특히 2차 예방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치의한테 상의를 해서 그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아스피린을 끊었을 때의 위험도와
출혈이 생길 위험도 두 개를 잘 저울질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환자분이 드시는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1차 예방이라 그러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끊는 게 좋고요. 모든 검사에 대해서. 2차 예방이라 그러는 내가 이전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먹어야지 그 다음 2차적으로 병 발생이 억제된다. 그럴 때는 처방 주치의 상의가 1번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은 드셔도 크게 무방하고 나머지 약제들은 꼭 주치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스피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박재민 교수님의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